같은 양의 변형이 생겼을 때 아베이 원리와 일치하는 측정기와 일치하지 않는 측정기가 얼마나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미터와 버니어 캘리퍼스 둘 다 5분이라는 경사각이 생겼고요. 버니어 캘리퍼스는 35m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을 했고 마이크로미터는 25mm 제품을 측정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에서는 피측정물의 치수가 얼마인지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경사각과 측정하는 위치와 관계가 되고요. 마이크로미터에서는 측정하는 위치는 관계없고 경사각과 측정되는 피측정물의 치수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버니어 캘리퍼스의 경우에는 델타 L은 탄젠트 세타 곱하기 H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탄젠트 0.083 곱하기 35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값은 0.051mm가 됩니다. 0.051mm고요. 마이크로미터인 경우에는 델타 L은 L의 1 코사인 세타 이것은 L이 25mm고요. 1 0.999999 요거는 0.000001 여기에다가 곱하기 25를 하니까 0.000025mm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변형량이지만 버니어 캘리퍼스는 0.051mm라는 무시할 수 없는 큰 값이 되고 마이크로미터는 0.0000이라는 무시 가능한 작은 값이 되는 것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베이 원리에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저하고 같이 계산을 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을 잠깐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기 탄젠트 세타가 이 세타가 왜 0.083이 됐느냐, 여기서 이 세타의 단위는 도입니다. 도. 근데 여기서 주어진 값은 이제 분이 주어졌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분은 6, 5, 30 300초가 되죠. 1도는 3600초인데 300초는 몇 도가 될까? 이렇게 계산을 해서 300 나누기 3600 해서 이게 0.083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 3600 x
x는 300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이 0.083이 나와서 여기다가 이 값을 대입을 해준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베의 원리에 일치하는 측정기와 일치하지 않는 측정기 사이에는 이런 큰 차이가 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무시할 수 없는 큰 값의 오차가 생기고 아베의 원리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무시가 가능한 작은 값의 오차가 발생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베의 오차에 대한 특성을 잠깐 살펴봐야 되겠는데, 자, 그럼 아베 오차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오차냐, 이것이 계통 오차냐, 우연 오차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 가지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아베 오차가 측정기를 만들 때 측정기 설계상 또는 측정기 구조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다 라고 하면, 이 경우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계통오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차 보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계통오차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사용 중에 마모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게 발생한 거다. 측정기를 처음에 만들 때 생긴 게 아니고 사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은 마모의 상태나 측정압의 변화 이런 거에 의해서 일괄성이 없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 오차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측정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계통 오차와 우연 오차가 대부분 다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베 오차를 앞에서 우리가 연습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뭐 계산을 해서 보정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사용할 때 이 아베의 원리를 어떻게 응용할 건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봤지만, 실제 정반 측정 방식에서는 그 변형된 각도 세타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계산이 곤란하다. 그래서 아베의 원리를 이해하고 최대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베의 원리에 맞는 측정기를 선택해서 측정을 하고, 특이하게 아베의 원리에 맞지 않는 측정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차가 가장 작게 발생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버니어 캘리퍼스에서 조의 안쪽으로 측정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베의 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밀 측정 공학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측정을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아베의 원리를 설명할 때 꼭 나오는 측정기가 만능 측정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만능 측정기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나가서도 이 만능 측정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접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아주 지극히 일부분의 학생들만 이 만능 측정기라는 것을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만능 측정기도 아베의 원리를 설명할 때 중요하게 인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능 측정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측정을 할 때 내측이면 내측, 외측이면 외측, 이렇게 따로따로 측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정기가 개발이 됐는데, 그 측정기에는 액세서리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면 내측도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측도 측정할 수 있고, 또
나사의 유형은 같은 것도 측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고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정밀한 다용도 측정기가 개발이 됐는데, 그것을 이름을 만능 측정기라고 붙였습니다. 지금 들으면은 만능 측정기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만능 측정기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내측과 외측을 한 측정기에서 다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만능 측정기가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 만능 측정기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3차원 측정기를 만능 측정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전부터 이 만능 측정기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만능 측정기의 특징은 아베이 원리에 부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교정기관에서 게이지 교정을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만능 측정기는 한 축만을 측정할 수 있는 1차원 측정기이기 때문에 복잡한 영상은 측정이 곤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스위스의 SIP라는 회사에서 만든 만능 측정기고요. 이것은 아주 오래된 초창기의 모델이고, 오른쪽은 독일의 마하라는 회사에서 만든 최신식 만능 측정기입니다. 옛날에는 전부 손으로 돌려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냈고 뭐 계산도 전부 손으로 했지만, 요즘은 전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해서 측정도 일부가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전부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조나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능 측정기를 처음에 설명할 때 아베의 원리에 부합하고 매우 정밀한 측정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ULM 302라는 모델의 그 규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0.09 플러스 2000분의 L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 앞에 있는 값, 요 값이 기본적인 오차 또는 반복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원 측정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를 할 텐데요. 여기에 보면 이 정도를 표현할 때 0.09 플러스 2000분의 L, 여기에 마이크로미터, L은 밀리미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2000분의 L이니까 L이 만약에 측정하고자 하는 이게 측정 길이입니다. (2000mm) 길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측정하겠다. 그러면 2000분의 2000이니까 이거는 2000분의 2000이니까 이거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1이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0.09 하니까 1.09 마이크로메타의 정밀도로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2000mm, 즉 2m를 1.09 마이크로메타 오차로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정밀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m를 측정을 한다고 하면 100mm를 측정을 한다고 하면 0.09 플러스 2000분의 L은 0.09 플러스 0.05는 0.14 마이크로메타. 100mm를 측정할 때 0.14 마이크로메타의 정밀도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이 만능 측정기는 지금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측정기 중에서는
가장 정밀한 측정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제품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제품을 측정하는 측정기를 교정하는 교정기관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능 측정기를 이용해서 게이지 블록을 측정하는 건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이 게이지 블록의 치수고, 지금 이게 측정축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스케일이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스케일 축과 피측정물의 축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그래서 아베의 원리에 만족하는 측정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단순한 게이지 블록을 측정하는 예이고요. 이것은 어떤 구를 측정하는 겁니다. 구를 측정하는 거고, 요거는 링 게이지, 플러그 게이지죠. 플러그 게이지를 측정을 하는데, 지금 이 상태가 이 플러그 게이지의 중심인지 아닌지를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회전을 시켜서 측정자가 이렇게 있고 링 게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핸들을 돌려서 이 플러그 게이지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것이죠. 이동을 시키다 보면 가장 큰 값이 나오는 어느 위치에서 값을 읽어주면 그것이 이 플러그 게이지의 이제 지음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외측을 측정할 수가 있고, 요거는 플러그 게이지가 양쪽에 센터 구멍이 가공됐을 때 이제 측정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이 외측 측정하던 곳에 이런 액세서리를 교체해서 링 게이지의 내경을 측정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플러그 게이지 외측도 측정할 수 있고, 링 게이지 내측도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삼치법을 이용해서 나사의 유효경도 측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측과 외측을 다 한 측정기에서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만능 측정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 어떤 측정을 하든 간에 측정기의 스케일 축과 피측정물의 측정 축은 일치한다. 즉 아베의 원리를 만족시킨다. 이번에는 만능 측정기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he highest accuracy with the smallest size. This is what the KLM60 length measuring comparator from Feinmetz-Zuhl offers. The KLM60 measures anything that can be calibrated with a single coordinate length measuring tool in the twinkling of an eye, and does so to the highest precision, strictly following Abbe's principle. Numerous calibration tasks can be performed on specimen sizes up to 120 millimeters. A large part of all calibration tasks can already be carried out using the wide range of standard accessories. This applies for numerous inspection gauges for internal and external measurements, as well as setting masters or references. The KLM60 deals with all of these easily. Thanks to the integrated measuring stage with 5 degrees of mobility and the accessories included, safe fixing and aligning of the samples becomes child's play. Even thread measurements, both internal and external, can be performed without problems thanks to the available options in exactly the same way as on large length measuring tools.
Further, optional accessories include pivoted stages, quick-action clamping elements, or sets for thread measurements. These greatly extend the range of applications and allow easier and more economical calibrations. An intelligent processing of the measured values and the QM Soft software offer preset inspection programs that comply with standards and deliver a final inspection certificate that can be modified according to your individual needs. The KLM60 Length Measuring Comparator from Feinmes Suhl. 앞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나서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지금 설명은 영어로 됐지만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측정기도 만들고 있고 또 외국에서 수입하는 측정기들도 전부 우리말로 번역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영어로 소개되는 자료 또 영어를 통해서 뭔가 얻어야 되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좀 잘 해놓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업무하는 데나 여러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영어 공부를 꼭 좀 해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선배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기술적으로 앞서갈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할 때 자료를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자기의 경쟁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수업하고 관계없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베이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아베이 원리에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스케일 축과 공작물의 축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일치하고 이것은 스케일의 축은 여기 있는데 피측정물의 축은 여기 있으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고 이것은 깊이 마이크로메타입니다. 이것은 일치하는 거고 이것은 내측 마이크로메타인데 측정기의 스케일은 여기에 있지만 공작물은 여기에서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이만큼이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치하지 않는 거고 이것도 외측 마이크로메타이긴 하지만 이런 홈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정기의 축은 여기 있고 피측정물의 측정축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베이 원리에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이얼 게이지인데 피측정물이 여기서 이쪽 방향이 피측정물의 측정축이고 다이얼 게이지의 스케일이 이렇게 있으니 이것도 일치하는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외측 마이크로메타하고 번역 캘리퍼스를 비교해서 아베이 원리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착각을 하면 마이크로메타는 전부 아베이 원리에 일치하고 번역 캘리퍼스는 전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크로메타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마이크로메타냐 지금 이것도 마이크로메타고 이것도 마이크로메타지만 이것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마이크로메타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마이크로메타냐에 따라서 아베이 원리에 부합하고 안 하고 한다. 그 다음에 번역 캘리퍼스도
외경을 재는 경우니까 그런데 만약에 깊이를 잰다. 그러면 이런 깊이를 잰다면 여기를 이용해서 재겠죠. 그러면 이쪽이 측정 축선이 되고 이쪽이 스케일 축선이 되니까 이 깊이를 재는 경우에는 아베의 원리에 일치하는 측정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측정기가 어떤 구조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판단을 해야지 그냥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예, 앞에서 본 측정기들을 사용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베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 경우도 어긋난다. 이 경우는 일치한다. 이 경우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을 잴 때는 아베의 원리에 어긋나지만 깊이를 잴 때는 아베의 원리에 부합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베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접촉 오차인데 접촉 오차는 공작물의 실제 치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기가 잘 접촉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실제 치수인데 이렇게 경사지게 접촉을 하면 잘못된 치수, 실제 치수보다 더 크게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측정력을 가하면 어느 정도 접촉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측정면은 내마모성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형상을, 측정하는 부위의 형상을 고려해서 적절한 측정자를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측정 부위에 홈이나 돌기 같은 것이 있는지 잘 확인을 해서 측정을 해야 이 접촉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형상에 따라서 어떤 측정자를 쓸 거냐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끝부분이 이렇게 평평한 부분을 내측에서 측정을 하면 제대로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측 형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평한 측정자를 선택을 하면 지금 이 부분이 정확하게 측정이 안 돼서 실제보다 더 작게 측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평한 부분을 측정할 때는 평평한 형상을 가진 측정자를 쓰면 되지만 평평하지 않은 부분, 원형 형상에서는 평평한 측정자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측정자가 지금 이 단면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원형으로. 그래서 평평한 부분에 이런 측정자를 사용하면 접촉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이런 원형 형상에 이런 원형 접촉자를 쓰면은 측정이 정확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측정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측정자의 형상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방금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측정하는 건데요. 이런 원형 제품의 외측을 측정할 때 이런 형상을 사용을 하면 정확한 지름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좋지 않은 측정자 선택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평평한 경우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내경인 경우에는 원형 측정자를 선택을 하면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고 평평한 측정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좋지 않은 선택이다. 측정물이 공명이면 외경을 측정할 때 평면을 선택하고 내경을 측정할 때는 비측정물이 공면이면 측정자도 공면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지금부터는 기하학적인 문제 중에서 자세 오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이알 게이지를 이용해서 편집량을 측정하는 실습을 했는데요. 그때 실습한 것을 기억하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때 우리가 편집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품을 한 바퀴 회전시켰을 때 다이알 게이지 움직임 양이 9.976mm였습니다. 다이알 게이지의 구조는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이 스핀들이 이게 지금 스핀들입니다. 이 스핀들이 여러 기어와 스프링과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이게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 움직이는 양을 다이얼 게이지 지침이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시량이 측정값이 되는 거고, 우리가 9.762였었나요? 예. 편심 측정할 때 다이얼 게이지가 이만큼 움직인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스핀들이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죠. 다이얼 게이지가 제품에 대해서 수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9.762 제품이 9.762만큼 변화가 있었다면 이 다이얼 게이지도 9.762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이얼 게이지가 이 제품과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처럼 어떤 각도를 가지고 설치가 됐다라고 한다면, 제품은 지금 이 그림입니다. 실제 제품이 L이라고 하면 이 L은 9.762가 되어야 하는데, 이 L이라는 값은 다이얼 게이지가 읽은 값입니다. 이 다이얼 게이지가 읽은 값은 실제 읽어야 될 값 L에다가 델타 L만큼을 플러스한 값이 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가 피측정물과 수직으로 설치되지 않고 경사각을 가지고 설치가 되면 실제 측정해야 될 값보다 더 크게 측정이 됩니다. 여기서 오차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다이얼 게이지가 편심량 측정 방향으로 수직하게 설치된 상태입니다. 이때 값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측정하는 그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0점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가장 낮은 점이. 그 다음에 쭉 회전을 했더니 9.75 정도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실습할 때는 9.762가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측정 위치가 좀 변경됐고 또 다른 이유로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5가 나왔고요. 이것은 수직으로 설치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경사진 상태에서 측정을 했을 때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이얼 게이지가 경사진 상태로 설치를 하고 측정을 해본 것입니다. 0점이고요. 지금 이것은 측정값이 9.80이 됐고요.
수직으로 썼을 때는 9.75, 경사가 졌더니 9.80에서 0.05mm 차이가 났고요. 이때 다이얼 게이지는 이만큼의 경사를 가진 상태로 설치가 됐습니다. 이 경사각 세타가 얼마일 경우에 0.05mm의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이 오차를 보정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가정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 세타가 얼마인지는 실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할 때 가급적이면 오차를 보정할 생각을 하지 말고 최대한 수직으로 맞춰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을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시고 대신 레포트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인디케이터의 자세 오차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정밀 측정 공학 시간에 또는 기초 측정 실습 시간에 측정물과 이 테스트 인디케이터의 촉침은 항상 90도를 유지하도록, 가능하면, 실제로 90도를 유지했을 경우에 측정이 간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알파 값이 작게 설치해야 오차가 줄어든다라는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한번 다시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인디케이터는 아까 다이얼 게이지는 스핀들이 그대로 수직으로 직선을 하면서 측정을 했는데, 인디케이터는 직선 운동이 아니고 요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원호 운동을 합니다. 이런 원호 운동을 하면서 측정한 값을 이 톱니바퀴에 의해서 여기 지침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침이 원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각도가 90도로 이렇게 설치를 한 경우에는 공작물이 변하는 방향, 공작물의 시수가 변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고, 인디케이터의 지침이 움직이는 방향도 이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지침이 움직이는 양이 측정값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경사를 가지고 설치를 했다면 피측정물이 움직이는 방향은 이 방향이고 인디케이터가 움직이는 방향은 이 방향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원호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공작물 치수가 이쪽으로 변해도,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공작물의 치수가 이쪽 방향으로 변해도 테스트 게인 데이터는 이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실제 측정물의 치수 변화보다 더 크게 값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90도를 유지하도록 설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타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차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이얼 게이지 자세 오차를 계산할 때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L은 테스트 인디케이터의 일급량입니다. 그런데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편심량을 측정할 때는 많은 양이 움직여서 거의 10mm 가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오차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읽는 양이 0.01mm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원리적으로 이런 오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0. 몇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인디케이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차가 나긴 하지만 그 값은 아주 작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값이 작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몸에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